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넘쳐나는 의학 정보의 홍수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만 제공해드리기 위해 늘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만 드리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유튜브 채널 닥터 순우지의 이민경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 바로 서울대학교병원 안에 있는 의생명 연구원입니다. 제가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요, 닥터 순우지가 자랑하고 싶은 명의가 있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의 비너스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늘 선봉에 서 계시는 유방외과 노동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교수님을 늘 강남센터에서 뵀었는데 이제 못 뵌 지가 좀 꽤 됐어요. 너무 오랜만에 뵈서 요즘 근황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저도 강남센터 떠나서 매우 아쉽고 섭섭한데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네. 연구부총장이라고 그래서 주로 교수들의 연구 또 산학 협동 네. 또 지금 특히 시흥 캠퍼스에 네. 일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 병원하고 학교에 계시는 거랑 약간 차이점이 있으세요? 업무가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러나 병원 일은 제가 평생 해오고 지금도 병원에서 반나절 정도 네네. 이틀에 걸쳐서 진료랑 수술을 하는데 그런 어떤 의사의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인데 실제로 학교의 업무는 완전히 다르죠. 네. 학교란 것은 잘 아시다시피 주로 교육, 연구 또 여러 가지 굉장히 큰 사업들이 국가와 연계해서 많이 일어나는 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큰 그 시각과 큰 일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큰 일들을 하시느냐고 대한민국의 비너스들과 만나는 시간이 약간 줄어들어서 조금 섭섭해 하신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듣기에는 매일 하루의 시작을 그 비너스 분들과 함께 시작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정확히 그게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서요.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답을 달아준 거는 한 20년 가까이 되고 지금은 질문 응답이 5만 건 가까이 돼요. 와. 그래서 아마 이것은 뭐 제 나름대로는 기네스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맨 처음 하는 그 일과 중에 하나예요. 네. 오히려 그것은 나한테 상당히 또 그런 질문들이 위안이 되고 이제 버릇처럼 돼가지고 아주 즐겁게 되고 있어요. 그게 아마 서울대학교 병원의 그 유방암 환우들을 위한 비너스라는 홈페이지에서 그 교수님께서 늘 아침마다 그 환우들이 올려놓은 궁금증에 대해서 Q&A를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그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소식을 또 듣기로는 올해로 핑크런 행사를 주최하신 지가 20년째 되는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 긴 시간 동안 그 행사를 주최하시면서 처음에 시작하셨던 그런 계기나 무슨 의미들이 있어서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올해 그 2020은 저한테도 굉장히 특별한 네. 해인데 제가 유방건강재단을 만든 지 20년 되고 또 그 재단에서 하는 핑크런을 한 지 20년 되고 네. 비너스회를 만든 지도 20년 되고 네. 그래서 2020은 저한테는 마치 어떤 생일 같은 그러네요. 핑크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20년 혹은 30년 네. 전에는 한국 여성에서 유방암이 매우 드물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인식을 못했어. 유방암이라는 게 뭐지? 뭐 이런 실상이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빨리 발전하고 네. 여성들이 네. 소위 서구화됨에 따라서 유방암이 아주 급증하게 됐고 네. 또 그런 시점에 맞춰서 여성들의 경각심도 높이고 네. 또 자가진단, 자가검진, 네. 검진을 독려해야겠다 하는 의미에서 아. 이제 영어로는 awareness라고 그러죠. 여성들에게 유방암의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행사고 지금은 뭐 서울은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데 거의 축제 같죠. 맞아요. 젊은 여성 또 그 활발한 여성들이 한꺼번에 핑크 옷을 입고 막 뛰는 거 보면 축제.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유방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유방암은 어떻게 걸리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네. 유방암은 이제 여성들이 주로 걸리고 네. 남성에도 있다는 뜻인데 여성들이 유선에서 특히 이제 유선이 유즙을 만든다면은 그걸 나르는 유관에서 되게 80% 이상 그 해부학적으로 생기는데 어쨌든 여성의 유방에 생기는 암을 말하고
이것은 대표적으로 서구 여성의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요. 서양화된 담배, 흡연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떠오르는데 그런 생활 습관이 급하게 변함에 따라서 이제 많이 증가하는 소위 동양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싱가포르, 일본, 이제 우리나라 네. 또 지금 이제 중국이 생활 습관들이 서구화로 때문에 따라서 굉장히 급증하는 그런 병이 유방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젊은 분들한테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그러니까 뭐 20대 초반에 있는 젊은 여성들한테도 잘 걸릴 수 있는지. 특히 이제 동양에서는 네. 이 젊은 여성이 많아요. 그 많은 이유를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젊은 층에서 어떤 서구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옛날 종래의 어떤 그런 습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급하게 늘어나고 네. 또 많은 층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 그것은 소위 30대, 40대가 많다. 그래서 서양에서 보면 굉장히 놀라요. 서양에서는 60대 이상에서 제일 많은 병인데 우리는 40대 후반에 그 평균을 네. 이루고 심지어는 30대도 있다는 사실은 네. 매우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면 진행도 연세가 많을 때 걸리셨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암은 젊은 연령에서 좀 네. 진행이 빠른 편이고 그 이유는 아마도 세포도 젊으니까 여러 가지 분열이나 네. 혹은 여러 가지 암의 활동이 뭐 왕성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정기적인 검진 하시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요즘에는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가진단법이 진짜 그 유방암을 조기 진단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는지 또 궁금해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이 네. 치료에 근접하려면 조기 네. 발견이고 네. 정기 검진, 네. 정기적인 검진.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저런 핑크런이나 핑크 리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권하는 것은 네. 자가 검진인데 네. 자가 검진은 논란이 많아요. 자가 검진 자체가 유방암의 진단을 네. 뭐 높인다 이런 것보다는 네. 왜냐하면 자가 검진이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한 달에 한 번씩 촉진을 하게 하는 건데 네네. 그것이 큰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가슴을 만져본다는 거는 네네.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인다. 또 네. 그런 것들을 유지한다. 이게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 자체로 해서 네.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활동들이 네. 그 건강을 좀 더 이렇게 관심 가지고 네. 또 검진에 이르게 하는 네네.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핑크런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네. 조기에 발견된 유방 환자가 우리나라 전체로 굉장히 급증했죠. 오, 네. 우리나라 치료 성적이 네.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이렇게 네. 밝혀져 있는데 그 이유도 조기 발견한 환자들이 가장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가 진단을 100% 이제 믿을 수는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본인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위한 시초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건강 검진을 하는 데 있어서 발판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가 검진을 했을 때 이런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병원에 가서 꼭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자가 검진의 키 포인트는 네. 그 전달 한 달 전과 비교해서 네.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아, 혹은 뭐 그 변화라는 건 피부, 유두의 유즙, 뭐 여러 가지 먹물 이런 것들을 뭐 느끼게 되는데 그런 변화만 감지하면 돼요. 막 어렵게 생각하고 내가 뭐 의사처럼 진단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네. 되면 이제 더 힘들어지고 그게 아니라 단순히 지난달에 비해서 변화가 있나 뭐 이런 정도 아주 가볍게 그러나 변화가 있으면 병원에 가든지 또 가서 검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갑자기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인데 살짝 말씀 주실 때 보통은 서구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여성한테 많이 걸리긴 하지만 남자들한테도 걸릴 수 있다고 살짝 말씀을 주셨어요. 남자의 네. 유방암이 걸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그러나
남자도 유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선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유선에서 생기는 것이고 실제로 남성에서 여성형 유방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남성한테도 이렇게 생긴다 하는 것이고 그 얼마나 많이 생기냐 하는 것은 아주 드물어서 네, 남성분들한테도 어쨌든 굉장히 미미하게 발생되는 암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놓치지는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의 수순을 밟아서 치료를 하게 되는지 일단 수술을 생존율이 얼마나 95% 재발이 되시는 재발 만약에 저의 소중한 부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7, 80%에서는 모양을 살려야 돼요.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안젤리나 졸리의 그때 일은 좋아요 꾹 구독 꾹 감사합니다.